뭔가 이 속이는 분들한테는 조건부인가가 나쁜 걸 거예요. 왜? 어찌 보면 걸린 거니까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조건부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죠? 조건부인가는 인가 결정, 변제 계획 안에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, 네가 우리와 약속을 지켰을 때 내가 면책을 시켜주겠다, 이거예요.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무자 입장에선 이걸 안 갚고 싶거든요. 근데 빚을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회생 절차를 통해서 깎을 건데 많이 깎고 싶을 거잖아요. 그러면 재산을 숨긴다거나 청산가치가 떨어지니까, 소득을 줄인다거나 월 가용소득이 줄어드니까, 이런 방식으로 변제를 낮추기 위해서 좀 꼼수들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사실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해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리인들이 도와주는 편이에요. 그죠? 이게 법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라면.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폭넓게 인정이 돼서 많이 벌면 더 많이 갚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조건부인가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? 라고 여쭤보시면, 조건부인가가 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. 변제율이 낮거나 최근 취업을 했거나 이러면 조건부인가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변제율이 높거나, 아니면 한 직장에 꾸준히 오래 다니시거나, 아니면 이직을 몇 번 하셨더라도 급여에 변동이 없거나, 아니면 누가 봐도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연령대에 이 정도 벌면은 뭐 딴 데도 뭐 그렇겠다, 고만고만하다 라고 하는 경우, 그러니까 이 법원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경우는 조건부인가가 안 나오겠죠. 그러니까 신청서 작성을 하실 때 내가 이직이 잦아, 그러면 이직이 잦았던 이유, 아니면 내가 직전 사업장보다 급여가 많이 떨어졌어, 그러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, 뭐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자격을 상실했다거나,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. 법원이 뭔가 이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하시고 적극적인 소명을 하면 조건부인가가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만약에 나왔으면 이거를 철회할 수 있느냐, 이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되게 곤란해요. 그건 어떤 얘기냐면, 보세요. 여러분들이 회생위원이에요. 많은 채무자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 채무자의 소득이라든가 어떤 재산 처분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운데 소명을 했어요. 그래도 뭔가 의혹이 가시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변호사가 법원에 전화해서 아니 왜 조건부인가를 내시냐고, 조건부인가 내는 게 어딨냐고, 이거 안 된다고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해요?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. 당연히 그렇지 않죠. 의심스러운 거를 해소해주면은 모를까, 아니 왜 조건부인가를 내시냐,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안 되는 거예요. 이 조건부인가가 여러 가지의 보정을 통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바로 조건부인가를 내고 이러진 않아요. 보정서를 통해서 소명을 하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의심스러울 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인가를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뭔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해야 되겠죠. 예를 들어 급여가 30% 이상 올랐을 때 그 오른 급여의 절반을 추가 가용소득으로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함정인 것 같아요. 근데 예를 들어 오른 금액 전부를 반영해라, 이런 식이 되면 사실 급여라는 게 자연스럽게 매년 올라가는 거잖아요.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 회생계획안을 뭐 5만 원 더 갚는 거, 10만 원 더 갚는 거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? 그건 약간 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, 장래 소득의 증가는 각종 물가 인상률 및 생계비 증가율과 상쇄된다고 보고 이는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다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게 장래 소득의 증가를 변제 계획안에 반영할지 여부라는 이제 목록에서 나오는 건데, 제가 처음에 이 회생 업무를 시작했을 때 1인 최저 생계비가 90만 원대였어요. 90만 원대. 그리고 야금야금 오르다가 2024년에는 134만 얼마인데 그냥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135만 원 빼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우리가 신청할 당시보다 최저 생계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럼 그에 따라서 월급도 올라갈 거잖아요.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월급도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급여를 다 반영하라고 하면 사실상 최저 생계비를 반영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회생의 원칙인 이 최저 생계비 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단서 조항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회생위원님이랑 좀 협의를 본다라든가, 그러면은 뭐 30% 이상 올랐을 때
50% 반영하는 걸로 해주세요.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다든가, 아니면은 뭐 진짜 이 회생위원님한테 왜 이거 냈느냐를 우리가 소명 못한 것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해서 철회한다든가,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, 그냥 단순히 조건부인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처음에 말씀 안 하셨잖아요.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인가에 대해서 너무 막 이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시고 회생위원회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고, 저희는 못해요. 그걸 못하고 의뢰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왜냐면 의심스러우니까 낸 거예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조건부인가라는 게 회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제안과도 같은 것이냐 라는 건데, 저희 댓글에 또 조건부인가 나오면 그 사무실은 약간 멍청한 사무실이다, 이거는 말이 안 된다, 조건부인가 할 거면 회생 안 하는 게 낫다,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. 지금까지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심스러우니까 법원이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, 기본적으로 빚을 안 갚는 사람을 의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. 얘가 돈을 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거밖에 못 벌지? 실제로 저희가 이 변제금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는 이 소득을 속이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버는 돈에서 뺀다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뭐 이직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만 가용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갚는 돈,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제일 쉬운 거는 사실은 추가생계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소득 줄여버리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제가 뭐 회생을 하는데 변호사가 어딜 가서 500을 못 벌겠습니까? 그잖아요. 근데 제가 우리 친구 사무실에 취업한다고 해놓고 뭐 300, 200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걸 믿겠냐고요. 그거 안 믿잖아요. 그런 거를 의심하는데 그게 뭐 재앙적이면 안 그래요. 다만 이 회생이라는 건 3년, 길면 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계속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투입을 해서 내가 빚을 갚는 건데, 진짜로 내가 법원에 의심할 만한 짓을 했고 예를 들어서 300 받는데 내가 200으로 줄여가지고 신고를 했고 이 조건부인가가 없다면 개시결정 바로 직후에, 인가결정 바로 직후에 내가 급여를 300, 400, 500으로 올려서 잡으려고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이 조건부인가라는 게 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결과기는 하겠죠. 왜냐면 3년이나 5년 동안 내 소득을 꾸준히 숨겨야 되니까. 나중에 내가 다른 회사를 취업했을 때 뭐 그렇게 안 해준다 그러면 뭐 500, 600 받아야 되면 나중에 변제금이 이빨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속이는 분들한테는 조건부인가가 나쁜 걸 거예요. 진짜로. 왜? 어찌 보면 걸린 거니까. 근데 최근에 이제 수원에서 조건부인가 때문에 좀 제가 의뢰인하고 통화한 게 있었는데, 이분 공무원이었어요. 공무원이었고 이 도박빚이 대부분이었고 한 3억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 다음에 급여가 한 450 됐었거든요. 그 조건부인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막 말씀을 하시길래, 아니 이직하실 거예요? 아니잖아요. 본인 공무원이니까 계속 다니실 거잖아요. 그분은 이 조건부인가가 나와도 사실은 소득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조건부인가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.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까 조건부인가 낸 거예요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분들, 자기의 근로소득을 숨긴 게 아니신 분들, 자기의 재산을 숨기지 않으신 분들한테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아니면 최근 취업했다는 이유로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는 있고, 또 안 나오게끔 대리인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, 또 그거를 뭐 철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다 해야 되겠지만, 나왔다고 해서 이 변제 계획안 자체가 완전히 산으로 갔고 변호사가 일을 잘못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정리를 하자면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소득 활동을 의심할 때 나중에 재산이 올라가거나 소득이 오르면 좀 더 갚아라, 법원에 신고해라 라고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게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면책 신청을 할 때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10번에 있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약속을 안 지킨 게 되니까 면책 결정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. 면책을 만약에 받고 싶으면 조건에 따라서 돈을 이빨이 더 갚아줘야 되는 거겠죠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인가는 나오는 게 썩 좋지는 않지만 내가 법원을 속인 게 없고 내 급여가 좀 스테이블하고 재산이 좀 특별한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. 다만 속인 게 있다라면 골치 아프겠죠. 왜냐면 내가 속인 게 걸렸으니까.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